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요즘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날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 이렇게 계속 좀 시원하게 기온이 떨어진 채로 올여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2년 전에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던,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그냥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문 정권의 어떤 그런 도덕성, 내로남불, 공정과 정의 문제 이런 걸 뒤흔들면서 나온 화두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역사의 관점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그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딸 진학을 위해 가지고 이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딸 조민 씨의 7개 스펙, 7대 스펙이라고 하죠. 그게 모두 허위다, 위조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건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가 가짜일까 했는데, 가짜고 일부 인턴십 허위 증명서 발급에는 조국 전 장관의 관여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야, 조 전 장관도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어제죠. 어제 11일 서울고법 형사 1-2부, 1-2부죠. 부장판사는 엄상필 부장판사인데 이 정씨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참 이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씨 행위는 자신과 조 전 장관 임명을 이용해 경력 기회를 갖고 과장된 확인서를 발급한 것에 그친 게 아니다. 실제로 딸이 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해 재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훼손했고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입학 사전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 재판부도 공정과 정의, 믿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건 선언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실체적인 진실에 들어가서도 7개 스펙이 전부 다 가짜다는 거죠. 야,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 가짜 내용을 한번 쭉 봤습니다. 스펙이 뭐가 가짜인가 했더니 그 표도 있습니다만은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이게 허위입니다. 공주대 생명연구소 체험활동, 이것도 허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대 인급법센터 인턴, 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입니다. 아쿠아호텔에서 인턴을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키스트 분자연구센터 인턴, 이것도 아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것도 아니다.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 이것도 아니고 허위고 위조됐다, 지금 그렇게. 야, 정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씨는 계속 이게 검찰의 공소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짜맞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나는 떳떳하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일부 또 여당 인사들이나 지금 여권에서는 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짜맞춰진 각본에 의해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여권에서는 할 말이 더 이상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만 걸음 양보해서 지금 대법원장이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정권에서의 임명을 한 대법원장이고 그 양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더더구나 객관적인 물증,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자는 정 씨에 대해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했는데 일부의 강한 적개심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자료가 나오면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반발을 하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우리 이 최근 근래 어떤 재판 과정뿐만 아니고 집권의 과정에서 참 엄청나게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7개 스펙이 다 가짜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가짜인데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자기들은 억울하다 주장을 하고 여권에서는 뭐 문제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건 참 저도 충격입니다만 항소심까지 그렇게 됐고 이제 지금 이제 화살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공을 받아 넘긴 받은 데가 조민씨 부정입학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인 부산대학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공정입니다. 이게 이제 조민씨 입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게 계속 화두가 됐었죠. 지금 고려대학은 대학 입학이 문제가 되고 부산대학은 의전은 입학이 문제가 됩니다. 조민씨는 의사고시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대학하고 부산대학이 지금 이제 1심 판결 났을 때 벌써 결정을 냈어야 했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늦어가지고 지금 2심 판결이 나니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18일 날 되면 고려대학에서 입학 취소가 되고 부산대학에서는 의전의 입학이 또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면 조민씨의 국가 자격 시험도 취소가 되는 그런 연쇄적인 어떤 반응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신상필벌 자기 진 죄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조민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자기가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정이라는 데서 인터뷰를 한 걸로 나와 있네요. 거기를 보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 하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또 애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되지 못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이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일단 조민 씨는 의사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쯤은 한 번쯤 청와대 반응이 나와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올 초에 그랬죠. 조국 장관은 이제 풀어주자, 놔주자. 마음에 빛이 있다. 조 전 장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생중계되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청와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마음에 빛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청와대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반응 나오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장관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보면 첫째는 이 정권에서의 그런 내로남불, 공정, 정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거짓이 된 그런 부분들,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집권 논리가 완전히 거짓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이고 촛불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에 의해서 들었었던 이런 정부가 결국은 국민을 배신했다 하는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 아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긴 역사에 볼 때는 불행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권이나 이 민주당 정권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민, 조국, 정경심 씨 가족들의 어떤 그런 불행이기도 하지만은 국가 전체가 이런 식의 어떤 내로남불, 불공정, 정의가 사라졌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참 불행하다. 물론 파사 현정, 재판부는 살아있고 정의는 실천이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단의 조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또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 지도층에서 이런 내로남불 같은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 국민들, 이 코로나로 힘든 이 모든 우리 서민들 정말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받는 이런 위정자들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또 어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숨어서 이루어질 이런 잘못들을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이 계기로 해서 나라의 어떤 질서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